네, 안녕하세요. 노십사 박광훈 네, 변호사입니다. 소송 얘기합니다. 이번에는 파산 절차 그냥 좀 전반 같은 이야기인데 네,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. 네, 네. 그리고 그래서 가장 음, 궁금해하시고 질문도 맞아요. 많고, 네. 음.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좀 얘기를 질문들 좀 많이 주셔서 한 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, 공유를 해서 보겠습니다. 네. 요거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산 절차의 효과, 네, 파산 절차가 향후에 이제 진행되는 그 방향, 이런 거에 대한 거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질문이 이거예요. 결국에 휴스턴 코리아에는 남아있는 게 없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관계사든 이렇게 해서 자산이 이전됐는데 그 관계사에 대한 거는 재산 환수를 어떻게 하느냐? 네, 네. 그러면은 관계사 파산 절차 등은 필요 없나? 네, 네, 네. 이런 이제 질문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음, 앞서서 저 밑에 거 한번 좀 음, 절차 진행 관련해서 음, 저희가 그 개괄로 그렇죠. 간단하게 이 부분을 좀 음,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, 이게 서울회생법원에 그 법인 파산 절차에 관한 그 흐름도와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문구를 다른 거보다도 제일 좀 공신력이 있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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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이제 좀 네, 가지고 네. 와봤어요. 네, 그래서 지금 음, A 위에 있는 파산 신청 단계 음, 넘었고 이제 신문 보정 예능이 끝났고 그렇죠. 이제 파산 선고 선고까지 난 들어갔죠. 거죠. 네, 그렇죠. 그 이후의 절차가 결국에는 현금화, 네, 집회, 네, 그다음에 변제, 배당, 네, 그다음에 채권자 집회, 네, 이렇게 네,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어, 이제 파산 재단의 현금화 부분이 음, 이제 시더스 아니 휴스턴 코리아의 음, 어떤 그 재산들을 매각하거나 음, 아니면은 중요한 절차죠. 찾아와서 맞아요. 현금화를 시키거나 이제 그런 음, 절차들이 진행돼야 되는 단계입니다. 음,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저희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휴스턴 코리아에는 원래 담겨져 있어야 하는 그 채권자들을 위한 돈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그게 남아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분배하는 게 이제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건데 원래 담겨 있어야 하는 돈들, 자산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은 뭐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걸 다시 끄집어 가지고 들어오는 하는 겁니다. 거고.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주로 저희는 이제 사회행위 취소소송, 이제 음,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하죠. 음, 그리고 지금 유력하게 저희가 사회행위로 보이는 대표적인 휴스턴 코리아의 행위가 하나 있죠. 네, 음, 신탁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 계약을 취소시키고 외부로 유출된 그 재산이나 그 계약 관계를 통해서 유출된 채권들을 음, 다시 휴스턴 코리아 안으로 가져오는 그 음, 절차를 통해서 텅 비어 있는 휴스턴을 이제 채우게 되는 겁니다. 음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관계사 뭐 파산이나 음, 아니면 뭐 관계사와 관련된 어떤 법적 대응을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. 그렇죠. 네네. 음,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누구가 진행하는지는 이제는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그러니까요. 관제인이 하시고 음. 거기서 우리의 롤이 뭐가 있을까요? 그게 근데 그 관제인이 원래 이런 그 대부분의 관제인은 채무자 회사가 신청하고 그냥 안에 있는 그 담겨 있는 자산을 잘 배분하고 변제하고 마무리하는 절차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파산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산을 찾는 그 절차를 그 할 권한이 관제인에게 있는 거는 맞지만 관제인이 혼자서 이 업무를 하기에는 상당한 그 부담이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관제인이 변호사님이시긴 하지만 다른 변호사를 쓰거나 네네.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절차를 하게 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제보도 받고, 네네. 그렇죠. 그래서 로집사가 저희는 이제 채권자들의 그 니즈와 같이 이 재산을 찾는 그 절차를 수임받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관제인을 도와서 네.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. 네,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텅 비어있는 휴스템에 파산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음, 말씀하시는 분들이, 우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, 맞습니다. 그래서 또 로집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, 그렇죠. 그리고 또 저희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이제 관계사에 대한 뭐 대응을 로집사가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질문들도 있는데, 저희가 사실 휴스텐 코리아로 피해를 입은 그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수임 사건의 범위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휴스턴 코리아와 이상은 회장, 음, 파산 절차, 그 두 가지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사에 대한 대응은 그
이상은 회장의 파산 절차에서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저희가 좀 한 가지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휴스템 코리아만 파산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이상은 회장도 파산 신청했고 절차 진행 중입니다. 네. 그리고 관계사 파산도 뭐 안 한다가 아니고 그 관계사의 간 채권자는 휴스템이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렇죠. 휴스템의 그 주체는 파산 관제인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채권자고 네. 이제 관계사가 채무자가 돼서 그렇죠. 돌려내라라는 그 주장을 하는 게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네네. 그 관제인과 저희가 좀 상의를 드려서 네네. 관계사 파산 절차에 대한 그 논의를 할 거예요. 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되지 네, 않을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계속 산일되고 음, 그리고 계속 숨기고 은닉하는 그 재산들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네. 그래서 또 저희가 이 파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음, 그 부분 회수하려고 노력할 거고 또 그런 어떤 그 제도를 위해 마련된 것이 또 파산 절차이고 그리고 또 이상은 회장에 대한 그 파산도 분명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뭐 재산 회수 절차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재산이 나갔는데 그 재산 나간 게 잘못된 경우에 네. 다시 돌려내라라는 네네네. 게 뭐 이제 부동산이 나간 경우도 있고 네. 뭐 자산이 나간 경우도 있고 네. 뭐 돈을 빌려간 경우도 있고 뭐 네네. 이런 거잖아요. 네네, 지금. 맞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제 그 관계사에 대한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. 네, 네. 이거 뭐 관계사를 파산시켜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겠지만, 그렇죠. 뭐 일단은 그 소송 음, 조사 확정 재판이나 이런 그렇죠.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다. 부인권 소송, 네, 부인권 뭐, 소송, 예, 뭐, 사행위 취소 사행위 취소 소송, 소송. 뭐, 이런 것들을 네네. 이제 뭐, 관제인이 네. 주가 돼서, 네. 제기하면 네. 그 대응을 뭐, 네. 뭐, 로집사가 수임을 뭐, 해서 추가로 할 수도 있을 맞습니다. 거고, 네네. 뭐, 저희가 또 뭐, 필요한 경우에는 뭐, 법적인 대응을 또 별도로 할 수도 있을 거고, 네네. 네네, 그렇게 보이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절차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분명히 로집사가 좀 그 채권자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을 위한 보이스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뭐, 로집사 수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뭐 근본적인 질문도 주시는 게 저는 설명이 이거라고 봐요. 채권자로서 재산을 환수하는 그 절차를 로집사가 시작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절차에 결국에는 자산을 찾고 관제인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뭐 그 계속된 이 법적인 그런 그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법무법인이 과연 어디냐? 네. 그러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. 현재는 다 이상은의 뭔가의 그 니즈와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뭐 법률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을 뿐이지 과연 진짜 채권자를 위해서 재산은 환수, 재산의 회수, 채권의 변제를 해줄 만한 법무법인이 로집사라 말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이제 채권 신고도 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파산 절차에 계속 참여를 해주시고 여기서 계속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의 어떤 이제 특정 이해관계를 보면 뭐 이장은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 분들은 이 절차에서 오히려 부인 당하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채권 신고를 하겠다, 채권 관련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이 채권,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변제율이 높아지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그렇죠. 변제율이 높아지려면 휴스턴 코리아에 원래 담겨 있던 그 원래 채권자들의 목이었던 이제 그것들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는지 좀 한번 고민해 주시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로집사에 힘을 실어주세요. 적어도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채권자의 10분의 1 정도는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내야 그렇죠. 그래서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차피 다 똑같이 받는데 왜 수임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 저희의 나름대로의 그 대답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휴스턴 코리아에 원래 담겨져 있어야 되는 채권자의 목을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그 대응을 하는데 누군가는 필요하실 겁니다. 분명히 누군가는 필요하실 거고 이제 그게 누구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 네, 대답이 로집사가 돼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호응을 또 해주셔야 저희도 이 절차를 네, 더 진짜 적극적으로 네, 우리의 그 사명처럼 또 할 수 있으니까 네. 그렇게 이제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오늘은 뭐
하다가 목이 메는데 네, 또 이렇게 설명드리고 중간중간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. 답글 남겨주시거나 네네. 뭐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최대한. 예,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